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길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과정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간략히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한 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피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사실 법원으로부터 받은 공소장이 나한테 도달했을 때일 겁니다. 민사처럼 갑자기 날라오는 것은 아니죠. 보통 경찰 조사를 미리 받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별일 아니었고 경찰 조사 잘 받았고 분위기도 그렇게 험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시다가 공소장을 받게 되시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거죠. 공판기일 통지서가 공소장과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공소장이 먼저 오고 공판기일 통지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통지서에는 몇 월 며칠 어느 법원 어떤 법정 몇 호 몇 시까지 오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일에 시간이 맞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그 본인 시간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조금 먼저 도착하시면 먼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재판이 공개 재판주이기 때문에 다른 앞에 재판을 지켜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라고 참고하실 수도 있으니까 먼저 도착해서 방청석에 앉아 계시면서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서대로 그날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본인 재판 차례가 오면은 판사님께서 불러주실 겁니다. 성함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사건 번호로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호명되시면 앞으로 나가셔서 검사가 있는 쪽 맞은편 쪽의 자리에 서 계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인정신문이라고 이름이 뭔지, 직업이 뭔지, 주소가 어딘지, 그리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자리에 착석하시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절차는 모두 진술이라고 해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건 내용이 짧은 경우라면 공소장 내용 그대로 읽어주실 것이고 만약 길다면 간추려서 얘기를 하실 건데 그러한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나면 공소장 내용에 대한 진술이 끝나면 피고인 측에게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정한다면 그냥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만약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통 미리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증거조사 절차로 이어질 텐데요. 검사가 이렇게 쭉 증거자료 목록을 내놓습니다. 사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 목록에 대해서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바라는 이런 입장을 취하면 되지만 만약에 혐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경우에는 부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참고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증인신문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 증인신문을 위해서 다음 공판 기일이 잡히고 증인신문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또 아까 받아본 증거 자료 중에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당연히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부인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인신문이라든지 검증, 감정 이런 절차와 필요할 경우에는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 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사실조회를 외부 기관으로 보내서 법원을 통해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증인신문이 하루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게는 3-4번도 하고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 소요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는 이런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다 인정하고 증거조사 절차도 아주 간략하게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절차로는 피고인 신문 절차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석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피고인 신문이라는 과정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님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사실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 공소장에
그 뒤에 의견서 양식이 같이 붙어서 오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기재해서 보낸 의견서가 있다면 거기에 적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보는 절차이기 때문에 거의 생략이 되곤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쭉 앞선 절차고, 그럼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검사가 구형이라는 것을 합니다. 구형은 말 그대로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러이러한 처분을 내려주십시오라는 요청이죠. 검찰 측의 의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구형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 측의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구형을 하고 그 구형이 판결 선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형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구형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판결을 내리는 판사분들이 검사의 구형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인 측에서 최후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형사재판 절차에서 변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인정하는 사건에서죠.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최후 변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서 말한 증거 신문 절차에서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는데요.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사건의 경위라든지 이런 결과 여러 가지 사유들에 대해서 충분히 변론을 하고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면은 사실 변호인이 얘기를 대부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길게 하지는 않고 간략히 하고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판결 선고가 당일에 이루어지느냐입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바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혀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20건 중에 한 건 정도 아주 간단한 사건에서는 그렇게 즉결 선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통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을 잡아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선고기일에 참석을 하셔서 판결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최악의 경우로 꼽히는 것이 아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그 선고 당일날 실형이 선고되어서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경우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고가 끝나면 바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 억울한 경우라면은 판결에 불복을 하고 항소를 하겠는데 그 항소 기일이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선고 기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항소를 한다고 해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1차 선고가 이미 징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 항소심부터는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제수복을 착용을 하고 재판에 참석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 거 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아니면 불구속 수사가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또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 밖에도 이제 기일에 참석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별다른 사유 없이 만약에 기일에 불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재판 자체가 연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불참을 하면 계속 연기를 해주는데 절대 무한 연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무리하게 재판을 연기하게 되면 그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이 됩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게 구속이 될 사안이 아님에도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니까 정말 많이 억울하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재판 참석은 웬만하면 잘 하셔야겠습니다.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면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보석을 신청해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굳이 불구속 재판이 가능한데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아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상사는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습니다. 이렇게 형사재판 과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를 드려봤는데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굉장히 복잡하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사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억울하면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 경우일지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종결이 되거나 검사 단계에서 약식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노릴 수가 있고요. 정식재판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도움 요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